68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의 박순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68세라는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가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68세에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는데 혹시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했던 68세의 일상. 7년 전 제가 68세였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는 45년을 함께 살다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어요. 세 자녀는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죠.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한 후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저녁에는 자식들과 짧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료했어요. 건강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좋은 편이었지만 이렇게 매일을 보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또래분들도 비슷한 일상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영희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똑같지. 별일 없어. 엄마, 혹시 뭔가 새로운 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딸의 말에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냐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변화.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저보다 5살 많은 73세의 김말순 할머니였어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너무 외롭다고 요즘 들어 우울감이 심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순이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만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우리 또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말순이네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같이 시장도 보러 다녔죠. 그러면서 저도 말순이네도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시작이 만든 큰 변화. 어느 날 말순이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우리처럼 외로워하는 할머니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뭔가 해볼까? 뭘 하자는 거야?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런 거 말이야. 처음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서 관리하시는 분께 이야기해봤어요. 저희가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는 소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분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아는 할머니들께도 이야기해보니 다들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황혼 친구들 모임의 시작.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황혼 친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어요. 저와 말순이네, 그리고 아파트 윗집 사는 정숙이네, 시장에서 알게 된 영순이네, 병원에서 만난 옥분이네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들을 나눴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우리 손자가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답답했던 마음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니까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생긴 변화. 몇 달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다른 할머니들도 저희 모임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서요. 한 명씩 늘어나더니 6개월 만에 15명이 되었어요. 경로당이 좀 비좁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들 즐겁게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차와 간식을 준비하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순자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도전들, 모임이 커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났어요.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죠. 먼저 시작한 게 추억의 요리 교실이었어요. 돌아가면서 각자의 특기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였죠. 영순이네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옥분이네는 떡볶이 만드는 법을,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잘 만들던 잡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이런 요리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우리가 전수해줘야지. 다들 신이 나서 참여하셨어요. 요리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만든 음식은 함께 나눠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실버 노래방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가요들을 함께 부르는 시간이었죠.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7080 노래들까지. 울고 넘는 박달재,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 다들 목청껏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시던 분들도 노래 부를 때만큼은 생생하게 살아나시더라고요. 지역사회와의 연결. 1년 정도 지나니까 저희 모임이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역복지관에서 협력 제안을 해오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과 협력하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관리 강좌,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등. 특히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줄 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손자 손녀 사진을 언제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화상통화도 할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몇 번 배우고 나니 다들 능숙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멀리 사는 자식들과 화상통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예상치 못한 인기.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모임이 지역신문에 소개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모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한번 와서 강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아는 게 있다고 강의를 하라는 건지. 하지만 주변에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순자 언니가 이런 모임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다른 분들께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저희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떻게 모임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도 별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요. 68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일을 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자식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목소리도 힘이 있고 표정도 밝아지고. 엄마가 이런 일에 재능이 있었구나. 몰랐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건강에도 좋은 변화.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한 기분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일이 활력이 넘쳤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네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현재의 모습.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고, 황혼 친구들 모임은 7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회원 수도 30명을 넘어섰고, 비슷한 모임이 우리 구 전체로 확산되어서 현재 8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황혼 친구들 연합회 회장이라는 거창한 직함까지 갖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 모임 대표들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연이회 전체 모임도 진행해요. 작년에는 시청에서 모범 시민상이라는 상까지 받았어요. 68세에 새로 시작한 일로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얻게 된 것들. 이 7년 동안 제가 얻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아요. 먼저는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혼자였던 제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서로 챙겨주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친구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세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68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번째는 건강이에요.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냥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물론 쉽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처음 1년 정도였어요. 사람들 성격도 다 다르고 의견 충돌도 있고 때로는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왜 저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는 거야? 너무 나서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내가 괜한 일을 시작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말순이네를 비롯한 초기 멤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순자야, 네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 포기하지 마. 그래서 힘을 내서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 나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이에 대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6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70세에 강의도 하고 75세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모임에서 작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할머니들이 만든 반찬이나 김치를 판매해서 용돈도 벌고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는데 사용하려고 해요. 가족들의 반응, 자식들의 반응도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멋있어요. 라고 말해줘요. 특히 큰딸은 제가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요. 가끔 모임에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SNS로 저희 활동을 홍보해주기도 해요. 다른 시니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8세에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외로운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수없이 실수했고 실패했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황혼 친구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지금은 우리 지역에만 있지만 전국의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세대를 넘나드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세 번째는 책을 써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네 번째는 온라인 활동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모임이 어려웠을 때 온라인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마무리.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7년이었어요. 68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처럼 외로워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외로운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